프랑스의 한 퇴임 장군이 분노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두 딸들이 한국으로 떠났는데 1년째 아무 소식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두 딸들의 모습을 보고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야 맙니다. 무엇이 장군을 울게 만들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문화에 충격을 받고는 결국 그의 인생관마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전직 장군 필립 모로예요. 오래전 제 발자취가 담긴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은 비 오는 오후예요. 창문을 타고 작은 강처럼 빗방울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두꺼운 회색 외투를 걸친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해서 가슴이 무거웠어요. 저는 천천히 방 한구석에 있던 오래된 나무 서랍장으로 걸어갔어요. 나무 표면은 군데군데 벗겨지고 흠집이 나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서랍을 힘주어 당겼어요.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안쪽에서 빛바랜 사진 액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액자 너머로는 제 두 딸 클로에와 아멜리가 화창한 하늘 아래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클로에의 곱슬머리엔 햇빛이 반짝였고 아멜리의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반짝거렸어요. 사진 속 둘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오래전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1년 전 이 두 딸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라니 대체 무슨 생각이니?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은 드라마와 팝음악뿐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어떻게 그 먼 나라에서 살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제 생각과 달리 케이팝과 드라마에 빠져 한글 자막을 따라가며 그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자식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마음을 다잡으려 이를 악물었어요. 텅 빈 방에 대고 장난인가? 라고 속삭였지만 그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딸들은 짐을 싸서 제게 꼭 안기고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그 다음 날 벽난로 위에 놓인 사진을 치워버렸어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이 두 딸들을 키웠는데 마음 한편에는 배신감도 들었어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이 조용해진 집 안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자존심과 분노가 저 마음 안에 견고한 벽을 세웠어요.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벽은 1년 동안 저를 지켜주었어요. 하지만 오늘 뭔가 달라졌어요. 저는 사진 액자를 손에 든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랫동안 잠자던 그리움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웃음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진 아파트는 갑자기 낯설고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마담 디퐁이 따뜻한 미소를 띠며 들어왔어요. 그녀는 손에 찻잔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모로 장군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따님들이 한국에서 잘 지낸다는 글을 봤어요. 클로에는 국제 시상식에서 상도 받았다네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이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제 딸들이 맞아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담 디퐁은 보세요. 여기 사진에 따님들의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저랑 10년 이상을 함께 살았는데 설마 제가 모르겠어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그녀를 보냈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소식을 여기 파리에서 알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무엇보다도 제 딸들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밀려든 생각은 두 딸들에 대한 서운함이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클로에가 분주한 서울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간호학을 전공했던 아멜리는 환한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을 모습이 상상됐어요. 딸들은 행복할까? 안전할까? 내가 없어도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제야 저는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내가 직접 한국으로 가야겠다. 두 딸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야겠다. 당장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며칠 뒤면 낯선 땅 위에 발을 디디겠지요. 그리고 두 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너희들을 보러 한국에 간다. 오늘 밤 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우리 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살짝 닿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고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울 드디어 도착했구나. 저는 무심결에 중얼거렸어요. 기내 복도를 따라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묘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이 손끝까지 전해져 온몸이 저릿했어요.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니 천장이 높게 솟아 있었고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훤히 보였어요. 저는 한글을 잘 몰라서 잠깐 멈춰 서서 화면을 살펴봤어요. 도착 어라이벌즈, 출국 디파처즈 같은 영어 표기가 있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수화물을 찾아 움직이는 길에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저는 눈앞 풍경이 신기해서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둘러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며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어요. 인천공항은 매우 깨끗했어요. 마치 미래도시에 와 있는 것처럼 세련되었어요. 솔직히 오래된 파리의 공항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어요. 수화물 수치대에 도착하니 컨베이어 벨트 위로 제 여행 가방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가방을 집어들고 손잡이를 붙들고 다시 입구 쪽으로 걸었어요. 자동문이 슉 열리며 시원한 공기와 함께 바깥 소음이 스며들었어요. 밖에는 공항버스와 택시가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택시줄에 서서 짐을 트렁크에 올렸어요. 기사 아저씨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짐을 단단히 실었어요. 여기로 가주세요. 저는 미리 연습해둔 영어 문장으로 말했어요. 딸들로부터 받은 이메일 답장에 나온 주소를 기사에게 보여주었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반짝이는 유리창, 네온 사인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어요. 길 양쪽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었고 횡단보도 앞엔 사람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살짝 내려서 시원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게 진짜 서울이구나. 마음속에 감탄이 퍼졌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로비가 마치 작은 미래도시 같았어요. 한 벽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있고 벽면 곳곳에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흐르고 있었어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가 줄지어 있었지만 저는 친절한 직원에게 다가가서 예약 확인을 부탁했어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제 이름을 확인하고 객실 카드키 2장을 건네줬어요. 4층 421호실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에 들어서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방 안에 놓인 작은 태블릿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걸로 조명부터 커튼, 온도, 심지어 물 온도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태블릿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눌러봤어요. 불빛이 서서히 켜지고 커튼이 스르르 열리면서 서울 야경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하네.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변기 위에 여러 개의 버튼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장 단순해 보이는 버튼 하나만 눌러봤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제 앞으로 튀어나오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대체 뭐야? 하고 저 혼자 수군거렸어요. 그렇게 첨단 기술에 푹 빠진 기분으로 방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프랑스나 다른 유럽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마침내 침대에 앉아 가방을 풀었어요. 창밖 멀리 보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한숨 돌렸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내일 아침부터는 딸들이 있는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갈 거예요. 저는 뜨거운 물 한 잔을 타서 마시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부터 여기서 내 새로운 여정이 시작돼.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이젠 드디어 딸들을 만나러 갈 차례예요. 처음 타보는 한국의 지하철이에요. 헤매고 있을 때 다행히 다른 한국의 청년들이 도와줘서 어렵지 않게 지하철을 탈 수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아직 서늘한 한 지하철역에서 내려나왔어요. 저는 한 손에 종이 지도 한 장을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클로에가 일하는구나. 마음속에서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윽고 높다란 미디어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시원한 공기가 흘러들었어요. 저는 로비 벤치에 잠시 앉아 주변을 살펴봤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노트북 앞에 앉아 바쁘게 메일을 확인 중이었어요. 긴장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지만
그 사이에도 창의적인 에너지가 묻어났어요.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가서 저는 침을 삼켰어요. 직원은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라고 합니다. 클로에 팀장을 만나러 왔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두드리고 잠시 후 팀장님이 잠깐 내려온다고 해요. 이리 앉아 계시면 금방 안내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로비의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 로비 문이 열리며 클로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짧게 다듬은 머리,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벌떡 일어섰어요. 클로에는 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빠 정말 오셨네요. 저는 말없이 팔을 벌려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실제로 안아보니 따뜻하고 조금은 낯설었어요. 1년 만에 마주하는 딸의 품이 이렇게 묵직할 줄은 몰랐어요. 클로에는 손을 살포시 제 어깨에 올리고 사무실로 안내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뒤를 따랐어요. 사무실 복도에는 다양한 프로젝트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K-팝 스타의 화보, 한국 드라마 장면 스틸컷, 애니메이션 기획안이 함께 걸려 있었어요. 벽면 전체가 무대 세트처럼 알록달록했고 아이디어가 팡팡 튀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 문 앞에서 클로에는 멈춰 섰어요. 문 앞에는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자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다 말고 저를 바라봤어요. 소개할게요. 프랑스 파리에서 오신 저희 아빠예요. 전직 장군님이시죠. 클로에의 소개에 그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라고 간단히 인사했어요. 팀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어서오세요, 장군님. 하고 가볍게 인사했어요. 저는 아주 든든한 환영을 받는 기분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테이블 위에 프리젠테이션 패드가 놓여 있었어요. 클로에는 테이블 맨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아빠 여기 보세요. 이번에 유럽 시장용으로 기획한 콘텐츠인데 그녀가 화면을 넘길 때마다 화려한 영상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하고 감탄했어요. 클로에는 한국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현지 문화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곧 회의가 있어서 저는 잠시 밖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회의는 활기찼어요. 팀원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손짓을 했어요. 클로에는 가볍게 커피를 내오는 직원에게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딸이 이끄는 팀의 결속력을 보며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딸의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니 믿음이 생겼어요. 회의가 끝난 뒤 클로에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아빠가 좋아할 멋진 카페가 있어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좋지. 배고팠는데 잘됐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딸과 미디어 회사를 나와 서울 골목길로 향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거리에서 딸과 함께 길을 걸으니 이 낯선 도시는 이제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 저는 클로에가 약속해둔 장소로 향했어요. 딸의 남자친구를 만날 차례예요. 골목길 끝에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유리문 너머로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과 자그마한 나무 화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안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바로 박지훈 경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는 제 옆에 서서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장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소 뻣뻣하게 대답하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짐가방을 바닥에 놓고 커피잔을 손에 쥐었어요. 박경희는 검은색 슬랙스에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고 앉은 자세부터 단정했어요. 저는 그의 단정한 모습에 경찰의 기계를 느꼈어요. 클로에가 남자친구에 대해 소개해 주었어요. 지금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속해 있어요. 보안 사고가 생기면 바로 출동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워했어요. 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건 최근에 해결한 사건 보고서입니다.
해외 범죄 조직과 공조해 가짜 신용카드를 유통시키던 조직을 검거했어요. 클로에도 이번 프로젝트에 협조해줬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딸이 그런 중요한 일에 함께했단 말이야? 하고 묻자 박경희는 뿌듯하게 웃었어요. 네, 영상 인터뷰를 제작해 국제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클로에의 기획력이 큰 힘이었어요. 저는 딸이 제 상상보다 훨씬 넓은 세상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뭉클했어요. 대화 중간중간 박경희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군대 용어와 경찰 조직의 차이를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걸 들으며 점점 마음이 놓였어요. 딸의 사위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카페를 나설 무렵 박경희는 다소 겸손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장군님, 클로에가 아빠를 강하게 키운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번엔 제가 클로에게 말할 차례였어요. 고맙다. 내 덕분에 아빠도 마음이 편해졌다. 저희들은 그 다음 일정을 향해 함께 이동했어요. 두 번째 약속은 아멜리의 남자친구인 김준서 셰프와의 만남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역 부근으로 이동했어요. 내려서 몇 블록 걸으니 외관이 화려한 레스토랑이 나왔어요. 긴 대리석 계단을 올라 입구에 다다르자 셔터처럼 자동문이 열리며 고급스러운 조명이 저를 반겼어요. 클로에는 이미 여러 번 와본 듯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었어요. 리셉션에서는 직원이 클로에를 보자마자 셰프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하고 안내해 주었어요. 잠시 후 김준서 셰프가 흰 셰프복 차림으로 등장했어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흔히 요리사는 까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아주 친절한 태도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장군님. 아멜리 아버님이시죠? 프랑스에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다소 어색하기는 했지만 클로에가 잘 분위기를 이끌었어요. 반가워요 하고 제가 인사하자 그는 손으로 가볍게 허리를 숙였어요.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특선 메뉴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는 팀원을 불러 바로 식탁 위에 셰프의 시그니처 코스라고 적힌 작은 메뉴판을 올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뉴판을 살펴봤어요. 전통 한식 재료와 프랑스 요리 기법이 섞인 구성이라 적혀 있었어요. 송로버섯 비빔밥, 한우 스테이크 양갱 소스, 막걸리 푸딩 같은 메뉴들이 있었어요. 잠시 뒤에 둘째 딸인 아멜리도 왔어요. 아멜리와 1년 만에 포옹을 했어요. 그녀는 프랑스 파라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았어요. 한국식 화장을 해서 그렇다고 클로에가 덧붙였어요.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김 셰프는 직접 음식을 한 접시씩 가져다 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송로버섯을 곁들인 비빔밥입니다. 프랑스 버섯향을 살리면서 한국 밥과 어울리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한 입 맛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그는 웃으며 맛은 과학이고 요리는 예술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어진 한우 스테이크에는 양갱 소스가 곁들여졌는데 부드러운 고기와 달콤한 고추 양갱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어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네요 하고 말하자 김 셰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 막걸리 푸딩은 부드러운 우유 푸딩 위에 막걸리 젤리가 올라간 디저트였는데 달콤 쌉싸름한 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린 한 가족이니까. 자네들은 이제 내 사위네. 내 딸들을 잘 부탁하네. 제 가슴은 뭉클해졌어요.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두 사위 모두 제 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자주 연락하고 다음에는 프랑스에서 이들을 맞이해야지.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따뜻한 기대가 가득 찼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강 위로 맑은 하늘이 펼쳐진 걸 보고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벼운 재킷을 걸치고 강변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마음속에는 설렘과 긴장이 함께 찾아왔어요. 오늘이야말로 한국에서의 두 딸의 삶에 제가 진짜로 함께하는 날이었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벚꽃나무 아래에 커다란 돗자리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클로에가 접이식 작은 식탁 옆에서 손을 흔드는 걸 발견했어요. 아멜리는 이미 알록달록한 접시에 음식을 예쁘게 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박지훈과 김준서 셰프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클로에는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봉주루 파파.
아멜리는 장난스런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크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두 딸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클로에는 음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가 김밥이랑 떡볶이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준비했어요. 저는 크게 웃으며 완벽하구나라고 했어요. 돗자리 위에 앉아 은은한 닭구이 향과 매콤한 소스 냄새가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아멜리가 나무꼬치에 꽂힌 떡볶이를 저에게 건넸어요. 아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딱 적당히 매콤해요. 저는 살짝 떡볶이를 떼어 한 입 먹었어요. 따끈하면서도 얼얼한 매운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맛있구나. 아멜리는 활짝 웃으며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저는 호주머니에 숨겨뒀던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떨렸어요. 여러분, 제가 조용히 외쳤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 저를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 모로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모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클로에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아멜리의 눈은 반짝였어요. 박지훈과 김준서 셰프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듯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리본 상자 4개를 꺼냈어요. 상자 겉면에는 프랑스 국기 색깔인 파랑, 하양, 빨강 리본이 예쁘게 매달려 있었어요. 딸들과 사위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건 프랑스의 전통 과자 마들렌이에요.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먼저 클로에에게 상자를 건넸어요. 그녀가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꿀향기와 버터 맛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아빠. 클로이는 감탄하며 마들렌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다음은 아멜리에게 상자를 전했어요. 이건 프랑스 남부에서 전해 내려오는 허브 소금이야. 샐러드나 구운 채소에 살짝 뿌리면 맛이 확 살아나. 아멜리가 작은 유리병 뚜껑을 열자 향긋한 허브향이 퍼졌어요. 와, 향이 정말 좋아요. 프랑스의 햇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멜리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박지훈 경위와 김준서 셰프에게도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건 프랑스 전통 목공예로 만든 작은 나이프예요. 치즈 자를 때 사용하면 좋을 거예요. 두 사위는 나이프를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칼날에는 정세하게 장인이 새긴 문양이 있었어요. 이걸로 치즈 파티를 열어야겠어요. 정말 멋진 선물이에요, 장군님. 김 셰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 깊이 감사와 사랑이 번지는 걸 느꼈어요. 모두 함께 리본을 풀고 포장을 벗긴 뒤 작은 테이블에 놓인 간식 위에 선물을 하나씩 올렸어요. 클로이는 마들렌을 한 입 깨물며 아빠 이 맛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아멜리는 허브 소금을 손에 문지르며 여기서 제가 만든 샐러드에 한 스푼만 뿌려도 최고일 것 같아요 라고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경희는 나이프를 손에 들고 장시간 살펴보다가 프랑스 목공예의 꼼꼼함이 느껴집니다. 저도 클로에를 위해 요리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김 셰프는 칼날을 살짝 손등에 대보고 정말 예술 작품 같아요. 다음부터 손님들에게 음식을 소개할 때 이 나이프를 소개할게요 라고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프랑스의 작은 전통이 담긴 선물을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빛바랜 기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서로의 문화와 감성을 나누는 기쁨을 만끽했어요.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분노와 완고함으로 가득했던 순간들이 변해 지금은 함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구나 깨달았어요. 강바람이 얼굴을 살짝 스치며 새 출발을 약속하는 듯 했어요. 우리는 오후 내내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저는 두 딸과 두 사위의 손을 하나씩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1년에 2번 서울에 올 거고 그들은 매년 여름 프랑스를 찾기로 약속했어요. 서로의 언어를 더 배우고 두 문화의 멋진 점을 함께 나눌 거라고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늘이 주황과 보라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아무리 과거가 달라도 사랑과 이해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었구나 느꼈어요. 그날 저녁 딸들의 아파트로 돌아와서 비행기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를 나눴어요.
웃고 매주 통화하자고 약속하고 꼭 안아주었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저는 이를 막물고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 리무진에 올라탔을 때 저는 조용히 되뇌었어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버스가 출발하며 서울의 밝은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무리 먼 곳을 가더라도 제 마음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한강가에 있는 그들이 있을 거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해서 한 프랑스 퇴임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담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